꽤 큰 시상 계적이 있었죠, 그죠? 다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후보 드리겠습니다. 네, 시상 저희가 선진국으로 변경이 됐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시상에서 모든 등급이 최상입니다. 아시겠지만 이거 이제 스프링 캠프 내년 3월에 이제 대만 가시는 거, 이제 내일 발리 떠나시잖아요, 그죠? 3월에 이제 대만 가시는 거 여기에 참여돼 있으니까 디비전고 많은 활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11월은 일이 두 개입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풀어봤습니다. 이게 하여간에 이게 보험사에서 이 달 가지고 키티 장난 많이 치잖아요, 그죠? 그렇죠. 진짜? 1이 하나 더 있어. 원모 1이 하나 더 있다. 뭘 원모 하겠느냐? 10월을 한 번 더 원모 하겠다. 무슨 얘기냐? 10월달, 11월달 상품 변경된 게 없다는 얘기입니다. 10월달에 지금 개정이 많이 돼서 일단 10월달 개정된 내용에 이제 조금 더 익숙해진 거 가지고 11월달에 한 번 더 활성화하자. 이제 이렇게 한번 의미로 제가 좀 부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정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암 관련 담보하고 순환계 간병인 질병 수술비 이렇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거기 앞서가지고 우리 실손 얘기 잠깐 해볼게요. 이때 실손이 5세대 실손이 나온다고 벌써 이제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을 거예요, 그죠? 상반기에 이제 어떻게 나오겠다라고 얘기가 나왔고, 이거는 지금 가장 최근에 나온 기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제 나오긴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상반기에 얘기됐던 것들이 거의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단 5세대 실손은 여기 보시면 이제 중증과 비중증, 그러니까 비중증은 경증 질환이요. 네, 중증은 4세대하고 거의 동일하게 간다고 보시면 되겠고, 비중증, 경증 같은 경우가 이제 보장이 많이 줄어든다. 그래서 일단 가입금액 줄어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비급여 경증 치료비 같은 경우는 50%까지 자기부담금을 늘리고, 거기에 이제 치료 효과가 잘 확인되지 않는 치료법에 대해서는 관리급여라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 부담금을 90에서 95% 정도까지 물리겠다. 네, 물린다기보다도 이제 본인이 내도록 하겠다, 이제 그거죠, 그죠? 그러니까 보험사에서는 5%에서 10% 준다는 얘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도수치료, 그 다음에 이제 체외 충격파 세dok술,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에 이제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기본 골점에서 빠르면 12월, 그 다음에 늦어도 내년 1, 2월 안에는 출시가 될 거라는데, 12월은 사실 지금 현재 상태로는 물리적으로 좀 힘들어 보이고요. 아마 내년 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이거는 곧 변경이 될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께서 이거를 계속 고객분들하고 공유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만은 실손 의료비 담보 이름 뭐죠? 실손 의료비잖아요, 그죠? 이게 뭐 실제 손해난 의료비를 보장해주는 담보인데, 지금 이제 그 역할을 실제 손해난 거 못 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는 담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가적으로 이 실손의 진짜 실손 개념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담보들을 채워주는 게 필요한 거고, 그게 이제 가장 처음에 시작됐던 게 맨 뒤에 나온 이제 수술비 쪽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최근에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고 있어요? 치료비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중증 질환의 치료비 쪽으로 이제 많이들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데, 이게 어느 시점에 대해서 완성이 되면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개인적으로는 경증 질환의 치료비 쪽으로도 이제 이동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이제 암 순환계 주요 치료비 관련해서 다들 잘 아시는 내용이지만 고객분들한테는 우리가 조금 더 이게 왜 필요한지를 안내를 해줄 필요가 있고, 그 안내를 하시는 데 있어서 DB 손해보험이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낫더라 라고 얘기하실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을 치료하는데 치료 이 프로세스를 보면요, 일단 검사하고 진단이 가장 기본적인 거죠. 이 검사하고 진단이 우리가 그냥 병원 가서 뉴스에서 보듯이 TV에 드라마에서 보듯이 암입니다, 뭐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동네 병원이나 건강검진에서 딱 뭐 이렇게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뭐라 그럴까, 그 병원에서는, 동네 병원에서는 큰 병원 가라, 큰 병원. 그러니까 큰 병원 가서 외래를 잡아서 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기본 검사합니다. 기본 검사라는 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CT나 뭐 초음파나 이런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로 있는 게 확인이 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검사가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1차 검사인 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입원하시고요. 입원해서 대략적으로 한 일주일 정도 동안 그 검사를 해요. 정밀 검사. 그걸 하는 이유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암이 어디서 시작이 됐고 몇 기이고 그리고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이제 확인을 하기 위해서, 그게 확인이 돼야 뭘 하는 거야? 이제 본격적인 치료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하는 방법들은 다들 아시는 이제 방법들이에요. 수술, 약물, 방사선, 그죠? 그 세 가지에 이제 거의 치료가 국한되어 있는데,
그 안에 있는 방법들이 이제 굉장히 다양하죠. 근데 이제 뭐 수술이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 전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은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이겁니다. 약물 치료. 약물 치료는 어떤 경우에도 일단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할 수 없는 경우, 전이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손 쓸 수 없는 경우도 일단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는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약물 치료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 따지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앞뒤로 이제 그 약물 치료가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또는 또 앞단에 어떤 치료가 있었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수술하고 방사선이 이제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이제 수술 이제 이런 치료들이 거치니까 또 기력을 회복하기 위한 물론 실제로는 환자들이 살이 빠지는 게 암세포한테도 더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더 낫대요. 근데 살이 빠지면 사람이 힘을 쓸 수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치료를 못 받는 거야. 그러니까 적정한 체중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암세포가 어쨌든 몸에서 영양분을 받아서 사람이 마르면 치도 같이 마를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런 치료를 잘 받기 위해서 어느 정도 기력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다 생각을 해야 돼. 이렇게 치료하는 기간이 집중적으로 치료하는 게 평균적으로 몇 년 정도 됩니까? 한 1년에서 2년이에요. 이제 그 이후에 치료가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이제 1년 이내에 빡센 치료를 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게 2년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또 어떤 암이냐에 따라 가지고 또 항암 치료가 지속적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나서 언제요? 몇 년 된 지나서 5년 정도까지 관리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5년 치료 끝나고 나면은 완치 판정. 근데 있잖아 이게 완치 판정도 우리가 이제 이거를 고객들이 되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보험 적용이 되게 잘 돼요. 그러니까 검사, 수술, 치료하는데 다 자기 부담 건강보험 적용된다고 하니까 자기 부담금 얼마면 돼? 5%면 된대. 5%. 산정특례까지 적용받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로 이제 고객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은 이거 그러면은 내가 진단비 좀 있고 의료비 다 있으면은 치료비 다 해결되겠네 이거야. 완전히 다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런 비급여 항목과 부대 비용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 예전에도 얘기했지. 그리고 이걸 진단받은 시점부터요. 그 남아있는 인생이 다 바뀐다고 보셔요.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해서 예전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있냐?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생활 습관이나 쓰는 뭐 음식이나 드시는 음식이나 이런 것들 싹 다 바뀌어야 돼요. 그럼 계속해서 돈이 들어가요 사실은. 잘 생각해보세요. 간암으로 진단받으신 분이 있어. 간암 치료 잘했어. 그래서 5년 뒤에 완치받았어. 그럼 5년 뒤부터 막 술 마셔? 못 먹는단 말이에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을 하는데 단지 이 치료비가 딱 해서 우리는 치료 그것만 생각해 고객들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히나 실손 같은 경우가 예전 같은 경우는 가면 병원이라도 갔다 오면 병원비라도 줬는데 이제는 그 병원비도 못 준대요. 그러니까 이제 고객들이나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고민하는 부분이 이제 일회성 진단비만으로는 사실 이 치료를 끝내기는 부족하다.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거야? 치료를 받을 때마다 진단비급의 돈이 나오도록 하는 거야.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치료비, 최근에 나온 치료비죠. 그러면 이 치료비가 왜 유용하냐면은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실손의료비 같은 경우는 가장 대표적인 병원비를 제공해주는 담보였는데 이거는 일단 병원을 가서 쓴 병원비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치료비 같은 경우는 내가 쓴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받아주면서 그걸 치료비로 쓰고 나머지 금액을 또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 DB손해보험의 치료비가 기본 치료비가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심플하게 고액의 치료비로 나왔잖아요. 수술 약물 방사선에 대해서 어떻게 연간 1회씩에서 언제까지요? 만기까지. 그러면 아까 보세요. 암 치료를 딱 받았는데 무조건 들어가는 치료가 뭐랬어요? 약물 치료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랬지. 그럼 얼마 나오는 거야? 4천만 원 나오는 거야. 자, 앞뒤로 무슨 치료를 하든 간에 방사선을 했던 수술을 했던 간에 앞뒤로 치료가 한 번에 더 있으면 또 얼마가 더 나오는 거야? 4천이 더 나와. 그럼 8천이 나오는 거야. 그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진단비가 있으신 고객이라면 치료를 시작하고 그 시점에 대략적으로 보험금이 1억이 들어온다. 진단비까지 더. 그러면은 의료비 쓰고요. 의료비 5%밖에 안 된다면 의료비 5% 쓰고 나머지 돈 가지고 내가 다른 일을 하는데 다른 치료를 받는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들이 있지. 생활비로도 쓸 수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DB의 이 치료비는 그런 장점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 이게 단점이 하나 있어. 뭐예요? 비싸. 이거 고액인 만큼 비싸지.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지난달에 DB가 이거 보험료를 낮췄어요. 그리고 나서도 보험료를 낮춘 거 외에도
DB손해보험이 이걸 처음 만들었을 때는 굉장히 반응이 좋았는데 그 다음 달에 나오는 회사들이 DB가 비싼 거를 이제 그걸 파악을 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조금 더 저렴하게 해서 담보를 보장을 높일 수 있는 담보들 여러 가지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DB를 10월 달에 어떻게 했어요? 그거를 만들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총 3가지가 추가가 됐어. 근데 오늘은 2가지만 말씀드릴 거예요. 하나는 버리라고 했어요. 그죠? 첫 번째, 하나. 슬림형 암주효 치료입니다. 자, 슬림형 암주효 치료는 뭐가 슬림해졌다 그랬어요? 보험료가 슬림해졌어요. 그죠? 보험료가 슬림한 만큼 뭐도 슬림해졌다고? 보장도 슬림해졌어. 보험료가 얼마나 슬림해졌냐면 좀 전에 보여드렸던 암주효 치료보다 한 40% 정도 저렴하대요. 근데 보장은 어떻게 슬림해졌어요? 요거는 상급 종합병원으로 보장입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47개 상급 종합병원에서만 치료받을 때 요게 추가로 더 나가는 거예요. 좀 전에 있던 암주효 치료비는 상관없고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가 저렴한 거예요. 여기에는 국립암센터하고 원자력병원 포함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했어요. 안 돼. 요거는 순수하게 상급 종합병원.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해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컨설팅이 어떤 식으로 많이 들어가냐면 요렇게 많이 들어가는 거야. 기본 암주효 치료비를 일단 무조건 나올 수 있는 기본 암주효 치료 하나 깔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저렴한 슬림형 암주효비를 올려가지고 보장은 높여주고 보험료는 어떻게 해요? 기존의 암주효 치료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들어가는 요런 플랜들을 지금 많이들 하고 계시고요. 자, 이것도 좀 부담된다. 요것도 좀 부담된다 하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고액의 치료에만 몰빵할 수 있도록 치료비를 하나 더 만들었어. 그게 바로 비급여 치료비. 자, 비급여 치료비는 하이 클래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거보다도 요거는 범위가 더 좁다 그랬어요. 요거 비급여 치료비는 어떻게 해준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로봇암 수술, 표적약물, 면역약물, 그 다음에 방사선은 양성자 요 4개에 대해서 비급여가 발생할 때만 보장되는 거예요. 진짜 고보장일 때만. 고액의 치료비일 때만. 그러니까 요거는 항목이 4가지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하이 클래스 전체 다 되는 비급여하고 제가 차이점 하나 말씀드려줬다. 어떤 차이점이라고 그랬어? 중입자로 치료를 받으면 하이 클래스에서는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나오는데 이거에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여기 명시된 4가지 항목에서 나와. 그래서 요거를 뭐 하고 묶어줘? 하이 클래스하고 묶어주는 거야. 그럼 비급여가 풀로 다 되잖아. 그리고 금액은 훨씬 더 높여질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보험료를 2개 묶어도 얼마 안 돼. 한 10,000원, 20,000원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최저 보험료로 진짜 비급여 고액 치료에만 집중될 수 있는 플랜으로 하나를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기본 암 진단비나 이런 게 있어야겠죠. 있으신 분들한테 진짜 치료비를 좋은 거 많은데 그게 부담되면은 요 정도만이라도 진짜 고액 치료를 받을 때만이라도 추가로 좀 더 받을 수 있도록 저렴한 비용으로 한번 준비를 하십시오. 요렇게 해서 비급여끼리 묶어서 이렇게 플랜도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빠져있지만은 요 비급여하고 기존 암주효 치료비 있죠. 4,000만 원짜리 있죠. 그죠? 그거하고 또 이렇게 섞어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아까는 선택지가 맨 처음 났을 때는 그 4,000만 원짜리 비싼 거 금액 낮춰서 가입하는 그 방법밖에 없었어. 근데 지금은 다양하게 보험료를 조정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컨설팅 할 수 있는 조건들이 형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암주효 치료비가 비싸서 가입을 못 하셨다든가 암주효 치료비를 가입 안 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없도록 컨설팅을 해주실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DB손해보험도 지금 타사하고 동일하게 기본 암주효 치료비, 그 다음에 저렴한 슬림형, 그 다음에 확실하게 고액 치료비에 특화된 비급여 치료비까지 다 구성이 돼 있다는 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2번째로 지난달에 암 관련 담보에서 한 가지 부가 서비스가 추가된 게 있다고 했어요. 뭐였어요? 중입자 치료. 중입자 치료 뭐라 해서? 해외 치료 시에 뭐 해준다고? 선지급. 이 선지급이라는 말도 또 쓰지 말라 하더라고요. 지불 대행이라 그래요. 말 같은 뭐 하여간에 뭐 그런 꼬투리 많이 잡아요. 이거 봐, 400만 원짜리가 없어졌어요. 400만 원짜리 매회 중입자 있잖아요. 그거 금감원에서 없애라 그랬대. 그것도 하지 말라 그랬어. 그래서 없앴어요. 1회 한 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1회 한 밖에 없고 어쨌든 해외 치료에 대한 지불 대행 서비스를 지금 한다. 그래서 이거는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에 이제 중입자 받을 수 있는 것이 한 군데밖에 없고 해외 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높으니 해외 치료 갈 때 중개업체에 대해서 상담 서비스를 부가 서비스 제공하는 회사 몇 개 있어요. DB손해보험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중개업체하고 상담을 해가지고 나 이제 치료받으러 가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 중개업체에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해외 중입자 치료비 전액을 일단 납부를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5천만 원이 됐든 6천만 원이 그걸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다 내는 것도 아니고 중개업체 내는 거니까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DB손해보험이 중개업체하고 저걸 해가지고 어떻게 하겠다고? 일단 계약서 작성하고 떠나십시오. 그리고 치료가 시작되면은 그 보험금을 어떻게 하겠다고? DB손해보험에서 지불 대행해가지고 회사 중개업체를 주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가 지난달에 출시가 됐고 지금 현재 타사에는 그게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게 이거 부가 서비스입니다. 돈을 내지 않고요. 그대로 회사에서 제공해준 서비스다. 그래서 이거 언제까지 된다 그랬어요? 가입 후 한 달 이후부터 몇 년 동안만 된다 그랬어? 5년. 예, 처음에 이 취지는 되게 좋아하는데 5년 소리 듣고 그랬지.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그랬어요? 이 서비스가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이거를 많이 판매를 하시고 소문을 많이 내시고 고객분들한테 이런 서비스도 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데 타사에서 할 거다. 그러면은 또 DB에서 어떻게 하겠다고? 또 하겠다. 할 거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 기간이 자꾸 늘어날 거다 그랬죠. 봐봐요. 제 말이 맞잖아. 벌써 한 달 만에 2배가 늘어났잖아. 10년으로 늘어났어요. 10년으로 늘어났어.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물론 이제 소급 적용은 안 되는데 이번 달에 가입하시는 분들부터 10년이고 10월 달에 가입하셔도 5년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부 회사에서도 요거 지불 대행 말고 암담보에 대해서 다른 지불 대행도 지금 또 시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또 그렇게 이제 경쟁이 붙기 시작하면 점차 늘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안내를 해주시죠. DB는 이런 것도 있다더라. 그래서 요거 이번에 10년 늘어난 거 좀 많이 활용을 좀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년이면 그래도 고객한테 얘기할 만하지 않아요? 그죠? 5년은 조금 짧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안 관련 담보들이 이렇게 바뀐 거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로 순환계입니다. 자, 순환계는 사실 지난달에도 변경된 거 없고 이번 달에 크게 변경된 건 없어요. 다만 순환계 치료비를 상대적으로 암 치료비보다 많이들 준비를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DB손해보험의 순환계 치료비는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보험료가 제일 저렴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까 DB손해보험의 암주요 치료비가 좀 비싸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 때문에 타사 거를 암주요 치료비를 선택을 하다가 순환계를 같이 넣어보고는 DB로 선택하시는 분들이 많아. 왜? 순환계가 DB가 저렴하니까 보험료가 비슷해지거나 조금 더 저렴해지는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순환계 같은 경우는 DB가 보험료의 장점이 있고 자, 순환계 치료비를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순환계 질병의 요 치료 방법도 한번 보시면요. 이것도 똑같아요. 아마 똑같은 검사 진단 결과를 거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거를 거치고 나서 이제 치료가 들어갈 때 순환계 치료, 순환계 질병은 아까 말씀드린 암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이거는 순환계 치료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중간이 없습니다. 중간이 없다는 얘기는 치료 방법도 중간이 없고 질병도요 거의 중간이 없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증상이 발현해가지고 뭔가 벌써 증상이 오면요 꼭 치료를 해야 돼요. 그리고 증상이 없으면은 어때요? 또 가만 냅두기도 해. 약을 먹고. 그래서 실제로 치료 방법을 인터넷 찾아보면요 여기 보시면 약물 치료와 시술 수술이에요. 근데 이 시술 수술이 굉장히 다양할 뿐이지 이 시술 수술이 결과적으로 보험사에서 보험 담보로 보면은 저게 무슨 담보입니까? 그냥 수술비 담보야. 보험사에서 체크를 할 때는 수술비 담보로 들어가죠. 위에 거 보시면 약물 치료예요. 경과가 잘리는 약물 치료. 그래 위험 요인 조절을 위한 약물, 혈압약이나 혈전 예방제를 먹는데 이건 무슨 약이에요? 주사제가 아닙니다. 암 치료처럼 주사제로 약물 투여하는 게 아니고 알약 먹는 거예요. 알약 먹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치료비 담보에서 보상될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띡 해봐야 어디서 나와? 통원의료비에서 나온다고. 통원의료비에서 나오는 건 그거 말고는 없는데 없기 때문에 이 순환계 질환에서는 가장 중요한 담보와 결과적으로 진단비하고 실제 치료에 들어간 수술비예요, 수술비. 그래서 진단비가 얼마 들어가는지도 중요한 거고 이게 수술비하고 굉장히 연관이 깊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암 같은 경우는 수술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쵸? 암 같은 경우는 무슨 치료만 한다고? 약물 치료가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 또는 약물 치료가 잘 되면 추후에 수술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 수술이 1번 필수적인 건 아니야. 근데 이거는 약으로 치료가 되지 않으면 무조건 수술 시술이 들어가줘야 되는 질병이야. 그래서 수술이 중요하고 관리가 안 되고 나중에 어떤 증상이 오면은 이거는 수술이나 시술밖에 고칠 게 없는 거야. 약이 없잖아. 우리가 혈전 용해 치료라고 해서 혈전 용해제를 투입하는 게 딱 하나 있긴 한데 그거 뭐라 그랬어요? 그 치료는
굉장한 타이밍과 신체 조건을 요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실제로 그 치료를 받으신 분이 많다 적다? 별로 없다. 그래 병원에 가서 병원에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그 상급 종합병원의 심내혈관 병원 홈페이지 여기 들어가서 보시면 치료 정보를 한번 보시면요 다 무슨 술이에요. 그죠? 무슨 수술 결국 수술 시술로 고치겠다는 얘기입니다. 약물 치료 없잖아요. 여기 혈전 용해 치료 이런 거 없잖아. 그죠? 다 저렇게 고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그런 수술과 진단이 중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DB손해보험이 얼마나 잘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한번 보시면 일단 경증의 순환계 치료비입니다. 자 이제는 이제 경증에 대해서도 순환계 치료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뭐였어요? 지난달에 나왔죠. 고고다입니다. 고고다. 고혈압, 고지혈, 당뇨 해가지고 진단 수치 해서 진단 받고요. 그리고 나서 180일치 이상의 약 처방을 받으면 그때부터 청구가 가능하다 그랬죠. 그죠? 청구하시고 몇 년 동안 나온다 그랬어요? 5년 동안 매년 1회씩 나온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저렴한 단품 플랜으로 구성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평균 30, 40대가 왜냐면 이게 50, 60대는 왜 진단 안 하냐면은 50, 60대는 진단 받으신 분이 이미 많은 경우가 많았어. 그래서 30, 40대 이제 아직 뭐 건강검진 조금 높게 나온다고 하는 분들은 하시면 좋아요. 이제 젊으신 분들 위주로 이제 설계가 돼 있고 이거 설명하실 때 주의사항 하나 제가 말씀드렸죠. 무슨 주의사항? 이 수치가 진단받은 수치가 관리가 잘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높아져서 중증도 이상의 수치로 다시 진단을 받게 되면은 5년 지급 기간이 남은 거와 상관없이 어떻게 된다고 보험금이 안 나온다. 말씀드렸죠. 그죠? 자, 처음에 진단받고 약도 처방받고 해서 보험금 받았어요. 3년 잘 받았어. 근데 3년째 되는데 본인이 제대로 관리를 안 한 거야. 그리고 나서 4년째 받으려고 딱 했더니 뭐가 나왔어요? 수치가 너무 높아진 거야. 중등도가 있어. 그러면 4년째 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남은 것도 안 나와. 그리고 나서 그냥 중등도 진단비 나오고 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하다. 최초 1회 받으면 연도별로 그런 내야 됩니다. 검사지를 내야 그 검사지를 내야지 보험금이 나옵니다. 네. 1년에 한 번씩 거네. 진단비하고 치료비하고 합산해서 보험료가 저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위에는 치료비고 밑에는 진단비잖아요. 아니 요것만 진단비입니다. 요것만 진단비고 치료비는 요거 250만 원이라는 얘기는 50만 원씩 저거를 합산하면 5년 받으니까 250만 원이에요. 그거구나. 그래서 요렇게 경증의 순환계 치료비로 이렇게 활용하시는 단품 상품이 있으니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요거 진단을 받고 나서 약도 드셨는데 그래도 순환계 질환이 왔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의사가 경과 관찰만 하자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 나올 수 있는 보험금이 뭐가 있어요? 진단비죠. 치료 처방이 아무것도 없어도 질병의 진단을 받으면 나올 수 있는 거는 진단비입니다. 그죠? 그래서 내허 진단비 중에서 이거 순환계 질환의 진단비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부정맥, 그 다음에 내허 질환 진단비. 이 부정맥 같은 경우는 사실상 보면은 약 드시는 치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이 부정맥은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린 카테고리 되게 넓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질병 코드가 I47, 48, 49지 사실은 심장이 쿵떡 이렇게 규칙적으로 뛰지 않는 모든 거를 뭐라 그런다 그랬어요? 부정맥.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은 급성 심근경색도 부정맥이에요. 근데 그거를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진단명을 내리지 부정맥이라고 내리지 않잖아. 근데 그것도 엄밀히 따지면 뭐예요? 넓은 의미의 부정맥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부정맥은 진짜로 아예 치료를 하지 않고 한번 일단 지켜봅시다 하는 것도 많고 약을 드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중한 부정맥 같은 경우는 벌써 다른 질병명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는 진단비가 되게 중요한 질병입니다. 그리고 고객들도 인지도도 많이 높아진 질병이고 그래서 요거 지금 1,500만 원 하다가 2,000만 원까지 지금 올렸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내허 진단비도 지금 젊은 친구들 같은 경우는 5,000까지 들어가는데 성인보험에서는 저희가 2,000에 거의 묶여 있었어요. 요것도 이번에 요거 올리면서 3,000만 원까지 확대 보여왔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좀 저렴하다. 그래서 순환계 관련 담보들이 DB손해보험이 좀 저렴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이렇게 확대됐을 때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렇게 해서 진단을 받고 결국에는 치료를 받아야 되는 시점이 왔어요. 이제 그때 필요한 담보가 뭐다? 요 치료비 담보지. 순차적으로. 그러니까 근데 치료비 담보도 암 관련 담보, 암 주요 치료비처럼 4개에 대해서 연간 1회씩 준다 그랬는데 혈전용에는 거의 필요 없다 그랬죠. 그죠? 제가 뭘 보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술하고 중환자실 보라.
기본적으로 반드시 완치를 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는 수술 시술이고요. 수술 시술을 하고 나면 이게 워낙에 뇌나 심장의 중요 장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수술을 하신 분들의 40% 정도는 어디로 나온다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으시다가 일반 병실로 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동시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보험금이. 그래서 이 금액이 얼마인지도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요 중환자실 입원 치료가 2천만 원까지 들어가는 회사가 없습니다. 아예 없진 않고 몇 개 없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그 중에서도 제일 저렴한 보험료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약을 드시는 치료제부서부터 진단시에 진단비 그리고 실제로 치료받을 때 이 수술비까지도 완벽하게 보장이 될 수 있는 프로세스로 담보가 구성되어 있고 보험료도 적절하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 요걸 기억을 하시고 자 이제 암 수납에 딱 들어 요게 치료비가 가입이 되면 또 하나 같이 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암 수납의 치료를 하면은 뭐 해야 돼요? 병원에 입원을 해야 돼. 입원을 하면 꼭 필요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죠. 그래서 이제 간병담보도 필요하다. 간병담보는 사실 4월달, 5월달에 대부분 회사들이 간병담보 낮춥니다라고 하면서 절판이 한 번 있었어요. 그죠? 그때만큼의 그 붐이 일고 있지는 않지만 DB손해보험이 다시 불을 지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20만 원으로 다시 올렸어요. 그래서 DB손해보험이 지금 20만 원 이게 지난달까지는 20만 원인 회사가 DB밖에 없었어요. 상위사 중에서는. 근데 아마 지금 일부 회사가 따라온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아직 찌라시를 못 봤는데 이렇게 내용을 들어보니까 한두 개 정도가 다시 자기들도 20만 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어쨌든 DB손해보험은 지금 20만 원 판매하고 있고요. 중요한 거는 지금 사실 이번에 이게 확대가 되면서 요 20만 원짜리보다 뭐가 더 많이 판매되냐면 이게 더 많이 판매돼요. 체증형 20만 원. 체증형 20만 원은 지금 이게 20년 뒤에 얼마가 되는 거야? 간병담보가 40만 원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 오른 김에 이게 많이 돼. 근데 요게 안타깝게도 이번 주까지만 체증형 20만 원. 우리 팀장님들 내일 가시잖아,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설계해서 청약 보관을 해놔야 돼. 그래야 다음 주에 쓸 수 있어. 다음 주에 바뀌긴 하는데 오늘 청약 보관을 해놓으면은 다음 주에는 확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많이 내려가진 않아. 요거 그러니까 체증형 20만 원이 다음 주에는 15만 원 다시 내려가고요. 일반형 20만 원은 아직 언제 종료된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이것도 길게 가진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는 지금 11월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가지고 지금 들고 나왔는데 뭐 다음 주까지 한다, 다다음 주까지 이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12월 월말까지 하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근데 어쨌든 또 모르니까. 근데 체증형은 어쨌든 이번 주까지다. 기억을 해두시고 지금 또 올라갔을 때 좀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이거 지금 젊으신 분들 들어갈 때는 거의 체증형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분들이 실제로 간병을 좀 많이 쓸 나이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40만 원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오히려 이게 더 많이 안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것만 들어가서 저렴했거든요. 근데 어차피 지금 이거 20만 원 들어가려면 이것저것 붙어가지고 기본 보험료가 있으니까 꽤 높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아예 이걸 넣어버리는 거야. 이걸 넣어가지고 차라리 설명하기도 좋지. 조금 비싸더라도 이거 나중에 20만 원, 40만 원 되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조금 보험료 높습니다.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요런 플랜으로 지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병수술비입니다. 자, 질병수술비는 원래 수술비 하면은 어느 회사가 제일 좋다고? 그렇죠. DB손해. 이렇게 딱 공식이 돼 있는데 지난달에 DB손해보면 질병수술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보험료가 엄청 올랐어요. 엄청 올랐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오를 수가 있냐 할 정도로 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근데 올랐다 손 치더라도 사실은 물론 이제 9월달에 DB손해보험의 수술비를 설계해 보시고 판매를 해보신 분들이 지난달에 설계를 하시면 진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타사하고 비교를 하면은 타사하고는 비슷한 수준이지 DB가 높은 수준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오르니까 이게 타사보다도 당연히 비싸겠거니 생각하고 아예 DB 거를 안 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보장 조건은 하나도 안 바뀌었고 지금 보험료가 그동안 워낙에 저렴했더니 타사 수준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DB손해보험의 수술비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수술비는 왜 필요하냐? 일단 실손이 이제 더 줄어든대요. 더 줄어드는데 자 보시면은 아까 중증 질환에 제가 치료방법 다 설명드렸죠? 이 치료하는 데서 빠지지 않는 치료 방법 중에 하나가 수술이에요. 그죠? 중증 질환은 대부분 수술을 동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증 질환은 수술 안 하냐? 아니죠. 경증 질환도 수술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수술 시술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경증 질환에도 필요한 담보가 수술이에요. 그래서 실손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다양해지기 시작한 정액담보가 수술비예요. 20년 전에 가입한 보험을 저도 아직 들고 있는데 20년 전에 가입했던 DB손해보험의 컨버전스라는 보험에 수술비가 몇 개 있을까요? 수술비 담보가 3개 있어요. N대는 그때 나오지도 않았어. 뭐 있냐? 암 수술비 있고 2대 질병 수술비 있고 7대 질병 수술비. 이 3개예요. 기본 질병 수술비도 없었다니까? 제가 이거 3개만 가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매번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하고 다니면서 그러다가 제가 언제 한 6년 전에 대장내 시행을 처음 하면서 용종 올 때인데 내가 갖고 있던 보험에서 나올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이거 3개밖에 없으니까. 아 내가 맨날 대장용 때문에 얼마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다녔는데 내게 없구나. 그래서 그 다음에 3개월 쉬었다가 부랴부랴 다 가입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한 2번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비가 지금 보시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수술비가 많아진 시점이 딱 언제부터냐? 이게 실손이 90% 80% 줄어들기 시작한 시점부터요. 딱 보시면 예전에 수술비 그러니까 그거 7대 질병 암수술비 그거 있을 때 제가 그 수술비 3개밖에 없었던 시절에는 실손이 100%였어요. 100% 1세대 실손 판매할 때. 그러니까 수술비가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는데 왜 여기서 나오니까 100% 다 나오니까. 그랬는데 이제 이게 90% 줄어드니까 기본 질병 수술비가 나오기 시작했고 80%로 줄어드니까 또 무슨 수술비가 나오기 시작했고 하면서 등장하기 시작한 게 지금 현재 수는. 그러니까 지금 수술비가 전체 담보 중에서 한 30% 이상은 차지할 겁니다. 가지수로 따지면. 그만큼 중요한 담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수술비 다 가입을 못하죠.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하는 수술비가 실손이 줄어드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할 게 보통 3층 설계. 그래서 가장 필요한 1번은 종수술비. 이 종수술비는 이제는 완전히 대중화된 굉장히 필수적인 수술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 수술비가 좋으냐? 이것도 실손만큼이나 굉장히 다양한 질병적으로 보장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멀하게 질병담보에서 질병을 전체적으로 포괄하는 담보가 많진 않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어떤 특정 담보 앞에 단어가 다 붙어 있어. 뭐 질병에 대한 담보든 아니면 질병군에 대한 담보 이게 붙어 있단 말이야. 근데 가장 넓은 의미의 담보들로 보면은 뭐냐면은 질병 의료비, 질병 일당, 그리고 질병 수술비. 그 다음이 제가 알기로는 종수술비예요. 종수술비. 그러니까 종수술비가 포함하고 있는 게 이런 경증의 질환에서부터 굉장히 중증의 질환까지 다 이 수술비 하나에서 일단 수술이 다 되잖아요. 그래서 이 종수술비가 되게 좋은 거지. 그래서 이 종수술비는 다빈도부터 고액수술까지 다 되는데 DB가 원래 이거의 강점을 갖고 있었던 게 뭐였어요? 보험료가 정말 저렴했어요. 특히나 5종에 2천만 원 들어가는데도 타사 1,000만 원보다도 한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1호종이 되게 저렴했을 때 그 1호종이 이제 제 모습을 찾았는데 그 5종이 이제 타사만큼 똑같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1호종이 많게는 막 이게 고객별로 틀리게 많게는 한 60%까지도 올랐어요. 그러니까 10,000원 하던 게 9월달에 10,000원 했던 게 막 16,000원, 막 17,000원 이렇게 오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는 종수술비를 이걸 아예 없애버렸어요. 연계 조건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오른 걸 그나마 좀 상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비교를 해보면 타사하고 비교했을 때 DB가 이거는 좀 뻥인 것 같고 이 정도까지 차이 나지는 않습니다. 요거보다는 근데 타사 수준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빠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냥 보험료가 제자리를 찾아갔다고 보시면 되고 여전히 보장 조건에 있어서는 DB손해보험이 굉장히 좋다. 그러니까 가입금액 2천만 원, 3종에 300만 원, 그리고 비갱신도 가입 가능하고. 그래서 지금 연계 조건도 없애가지고 4, 5종을 넣으시는 데 있어가지고 5종에 좀 강조를 하고 4종은 조금 넣어도 상관없다. 그렇게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종수술비 꼭 체크를 해주시고 두 번째로 DB손해보험의 가장 시그니처 담보죠. 요거 내외 지급받는 질병수술비.
이거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지만 가입 금액 3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이거에 매몰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이건 가입 금액의 문제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범위의 문제입니다. 이거는 모든 수술, 제일 넓은 범위의 수술비입니다. 제일 넓은 범위의 수술비. 그래서 타사에서는 안 해주는 이 녹색 칸에 있는 수술들도, 그리고 이제는 관리급여라고 해서 비급여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체외 충격파 수술도 기본 질병 수술비에서 보장해주는 손해보험 수술비는 DB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실손스러운 수술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얇게 깔아주는 거야. 시술이 발생하면 그냥 나갑니다. 30만 원. 그리고 비용을 높여줄 것 같으면 가입금을 높여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종수술비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뭐예요? 몇 대 몇 대 수술비는 이 N대 수술비. 이 N대 수술비가 최근에 경향이 보면 보험료가 이제 워낙에 이제 좀 이게 이제 그 삶이 팍팍해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저렴한 보험료를 찾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종수술비하고 N대 수술비를 같이 넣다가 요즘은 둘 중에 하나만 넣는 경향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뭘 넣어? N대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수술비를 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N대 수술비가 들어가서 보면 약관상의 이런 부분들이 되게 좋아요. 간혈, 비간혈 구분이 없어요. 그리고 매번 치료입니다. 그럼 이거는 뭘 때 보장이 되느냐? 이게 나와야 돼요. 질병 코드가. 질병 코드가 나오고 거기에 대한 치료로, 그 질병에 대한 치료로 수술이나 시술을 하게 되면 뭐가 나올까? 그냥 정해진 수술비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내심질환 특화 수술비로 많이 활용이 됩니다. 왜냐하면 뇌하고 심장 같은 경우에 종수술비에서 지급할 때는 종수술비는 관혈, 비관혈 구분을 하죠. 근데 뇌심장 수술 같은 경우는 워낙에 주요 부위다 보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환자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거를 관혈 수술하는 걸 되게 부담스러워해. 그러니까 수술 방법들도 대부분 이제 비관혈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심장에 혈관이 막혀 급성신경 증상이 왔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거 혈관 뚫어주는 혈관 제거술이나 스텐트 삽입술 하잖아요. 그죠? 그걸 여기 열고 하질 않는단 말이지. 다 이렇게 넣어가지고 철사 넣어가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게 수술하면 종수술에서 몇 종으로 나와? 3종. 3종이에요. 3종. 3종 하면 가입 금액이 아까 얼마였어요? 200 내지는 300.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할 수 없는 수술 같은 경우에 이걸 예를 들어서 이제 개용을 했어. 개용을 해서 수술하면 이거 몇 종으로 들어가요? 5종으로 들어가요. 얼마나 수술비? 2천만 원. 그러니까 300만 원과 2천만 원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요거는 그게 상관이 없어요. 그냥 무면 돼요. 심장 질환이다. 수술했다 그러면은 심장 질환은 20대 질병. 그러면 관혈이든 스텐트로 하든 아니면은 개용을 하든 가입 금액 그냥 1,000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종수술비와 연계해서 설계하면 조금 서로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굳이 가입 금액을 조금 나누더라도 저는 두 개를 동시 가입하는 게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3층 설계를 해주면 가입 금액 낮지 않고, 그리고 적당한 보험료에, 그리고 이제 이게 또 나중에 이제 중대 질환 같은 경우는 뭐하고 아까 말씀드린 치료비하고 또 크로스가 되는 거야. 같이 중복 보장되잖아.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나오는 비용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이 수술비는 지금 이제 실손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꼭 활용을 하시는데 필요한 담보다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 그 수술비가 여전히 어디가 경쟁력이 있다고요? DB손해보험. 자,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덧붙여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이거 지금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담보들이 고객분들한테는 우리는 저렴하다 했지만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달에 말씀드렸던 요거 건강할 때 준비하는 행복형 건강고지 갱신형 상품입니다. 8년 고지형도 기본적으로 저렴한데 이게 갱신형으로 들어간대요. 그러면은 보험료가 약 한 40에서 50%가 저렴해져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보고당 단품 플랜이라든가 간병일당 플랜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지금 보셨던 금액의 한 절반 수준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아까 보고당 플랜 한 2만 원 정도 했잖아요. 그죠? 이걸로 설계하면 10,000원이면 돼요. 마찬가지로 간병일당도 그렇게 되고, 간병일당 이제 기본적인 저기 율이 있어서 조금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저렴하게 들어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풀 세트로 할 수 있는 종합형 상품입니다. 근데 한 달 동안 제가 이제 고민을 해서 한번 보니까 이게 풀 세트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돼요. 왜냐면 이건 해지환급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딱 업셀링용입니다. 기존에 보험이 좀 있어요. 보험료도 납입비 좀 있어. 근데 요새 나온 담보들이 너무 좋은 거야. 아까 말씀드린 고고당이라든가 아니면 치료비를 조금 부과하고 더 하고 싶어. 이걸로 30년 갱신으로 아주 저렴하게 업셀링 해주는 거야. 해지하는 것도 없고, 혹여라도 30년 안에 보험금 지급 상황이 발생하면 또 어떻게 돼요? 남면돼버려. 상관없죠. 그래서 요거는 업셀링용으로 좀 보험료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갱신형 종합형 상품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정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선지급은 지속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11월은 10월과 비교해서는 바뀐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10월 거 청약서 설계해놨던 거 그대로 사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암주요 치료비 굉장히 다양해졌다는 거. 그 다음에 수단계 치료비 저렴하고 지금 그 부가적으로 진단비라든가 고고당 치료비 추가된 거. 그리고 중입자 치료 지불 대행 서비스가 몇 년으로 늘어난 거? 10년으로 늘어난 거 꼭 안내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간병간보 20만 원과 최증형은 오늘까지 설계가 끝나야 된다. 그 다음에 신상품 많이 활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